비싼 관리비의 세 번째 원인은 계약은 이렇게 체결해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그거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비싼 관리비의 네 번째 원인은 몇몇 관리업체들은 애초부터 이러한 초과 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마다 인력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비싼 관리비의 다섯 번째 원인은 대부분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무감각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관리비의 원인 여섯 번째입니다. 부풀려진 공사비 용역비는 고스란히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비싼 관리비의 세 번째 원인은 인건비 부풀리기입니다. 건물관리 위탁계약상 정해진 인력 규모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 1명에게 500만원, 경리 1명에게 3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 직원들 4명에게 각 300만원씩, 그리고 경비 및 미화 직원들 총 8명에게 각 25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건물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용역비가 책정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이렇게 체결해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그거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게 계약서상 금액보다 1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만 지급을 하고, 그리고 경리에게는 50만원을 감액해서 250만 지급을 하고, 시설관리 직원들 4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감액해서 2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2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미화 직원들 8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감액을 해서 총 240만원을 감액을 해서 각 22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25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하고 220만원만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관리업체는 이 모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차액으로 매달 최소 590만원 정도의 초과이윤,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풀린 인건비를 기준으로 4대 보험, 퇴직금, 기업이윤, 수수료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을 산정을 하면 관리업체가 취득하는 초과이윤은 더 커질 겁니다. 비싼 관리비의 네 번째 원인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을 빼먹는 겁니다. 용역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중 일부가 관리업체의 초과이윤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업체가 직원들에게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그리고 연차수당까지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이런 금액들까지 모두 포함된 용역비가 매달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대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지 않거나 퇴직급여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국민연금의 경우 60세까지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61세 이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미화 직군에 고령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령의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용역비에 포함시켜 받는 것이죠. 퇴직급여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11개월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이 퇴직급여를 매월 용역비에 안분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직원 몫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관리업체의 초과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관리업체들은 애초부터 이러한 초과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마다 인력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비싼 관리비의 다섯 번째 원인은 법적 근거 없는 항목을 신설해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겁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용역비를 청구할 때 직접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항목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대행 수수료, 본사 관리비 분담금, 교육훈련비, 청소용품비, 차량 유지비, 긴급 특별관리비, 환경개선비, 관리지원비 등의 항목들이 인건비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죠. 관리업체가 자기 회사 본사의 운영비와 본사 이윤을 건물 관리비의 별도 항목으로 전가하고자 할 때 이런 근거 없는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관리위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건물 관리에 쓰이는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심지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리비 항목들이 부과되더라도 대부분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전문성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항목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무감각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관리비의 원인 6번째입니다. 불필요한 공사를 남발하고 공사비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고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리비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 소방시설 점검, 방수공사, 외벽 청소, 도색, 그리고 CCTV 교체, 주차 설비 유지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외주 용역과 공사가 발생합니다. 외주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단 임원들은 관리업체를 믿고 그 전 과정을 맡겨두면서 계약서 등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단에 의한 감시가 느슨한 상황을 악용해서 일부 관리업체는 불필요한 공사를 남발하거나 공사비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풀려진 공사비 용역비는 고스란히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관리업체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시세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시세보다 높은 통신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관리단이 아닌 관리업체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